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진기 내의 정상파에 대해서 좀 상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진기의 길이를 반파장의 정수배로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위한 것인데요. 보강 간섭을 일으키면 파장과 위상이 일치되고 정렬된 정상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진기 안을 한 번 왕복한다 그러면 위상차가 2L 곱하기 단위 길이당 위상차, 즉 람다만큼 파가 진행을 하면 위상차가 2파이가 난다 그러는 거죠. 우리 브레그 미러에서도 이걸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위상차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이 2파이의 정수배가 될 때 보강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공진기의 길이는 반파장의 정수배가 된다. M은 1, 2, 3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라는 것은 이 반도체 내, 이 매질 내에서의 파장이니까 공기 중의 파장으로 바꿔주면 굴절율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2m분의 람다 제로, 이 두 식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식에서 보면 람다라는 것은 m분의 2L이 되고 m은 람다분의 2L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공진기 내에서 정상파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m이라는 것은 종축 모드 번호라 그래가지고 반파장이 4개 존재하고, 즉 정상파의 패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m 값 하나에 정상파 하나가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파가 존재하고 m이 7이면 이렇게 파장이 작아진, 그래서 반파장이 7개가 들어간 정상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m8도 있을 거고 9, 10, 11 무한대, 뭐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정상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공진기의 길이는 약 한 250에서 300 마이크로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내에서 얻고자 하는 파장은 이 L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대략 진공 중의 파장으로 계산을 하면 뭐 한 0.6, 0.7, 0.8, 뭐 거의 1마이크로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마이크로로 가정을 한다면 이 차이가 굉장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개의 정상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령 m이 600이라 그러면 파장이 딱 1마이크로가 되겠죠. 그리고 m이 600보다 작거나 큰,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이러한 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M1서부터 쫙 가서 무한대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무한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소 파장을, m이 커지면 파장이 작아지니까 최소 파장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프랑크 길이까지 한정한다면, 프랑크 길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3승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람다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자, 이론적으로 그렇게 정상파가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정상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파장이 다른 정상파가 많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이 패브리 패롯 공진기 안에서 발생되는 정상파는 무한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방출과 유도 방출은 이 전류값에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즉 전류값이 작을 때, 문턱 전류보다 작을 때는 충분히 분포 반전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러한 자연 방출광 FWHM이 이렇게 큰 브로드한 자연 방출이 발생하다가 문턱 전류를 넘어게 되면 이제 유도 발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도 발진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러한 자연 방출광 스펙트럼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유도 방출광은 파장이 굉장히 딱 하나의 정렬된 파장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FWHM이 굉장히 좁은 아주 샤프한 이러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들이 요 자연 방출광 스펙트럼 안에서 무수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실제 보면 굉장히 촘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많은 정상파가 발생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장들이 이론적으로는 다 방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도 방출은 이 광 이득이 광 손실보다 커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광 손실이 요 정도다 그러면 요 이하의 이러한 빛들은 방출되지 못합니다. 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이 유도 방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상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파, 이러한 파, 이러한 파, 이러한 것. 그래서 여러 가지 파장의 정상파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브리 페롯 공진기를 이용한 레이저 다이오드는 다중모드 발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의 한 가지 파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장을 가진 유도 방출광이 나온다. 그래서 다중모드 발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중심 가장 센 요 파장 바로 옆에 있는 요 피크들의 간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정량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진기의 길이는 2분의 m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요 m 플러스 1의 정상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의 파장을 람다 1이라 하면 2분의 m 플러스 1의 람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같습니다. 요 람다하고 요 람다 1이라는 것은 요 람다 1이 더 작아지겠죠. 왜냐면 m 플러스 1 요 값이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요 람다 1은 요 람다보다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델타 람다라는 것은 람다에서 람다 1 요 차이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람다 1은 델타 람다가 되기 때문에 2m 델타 람다는 2분의 람다 1이 돼서 자 여기서 델타 람다라는 것은 m분의 람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이라는 것은 람다분의 2l이었죠. 그래서 m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델타 람다는 람다 1 곱하기 2l분의 람다. 그런데 이 람다하고 람다 1이라는 것은 바로 이웃하는 피크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 파장은 엄청 차이가 적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m이 600일 때하고 601일 때를 비교해 보면 1마이크로하고 0.998 마이크로였습니다. 그래서 람다하고 람다 1을 거의 같다고 근사시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람다라는 것은 2L분의 람다 제곱 그리고 이 람다를 진공중의 파장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굴절률로 이렇게 나눠주고 진공중의 파장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뭐 이 식을 써도 되고 이 식을 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 간격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갈리마산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다. 밴드갭에 해당하는 광자가 방출된다. 그러면 람다 제로라는 것은 밴드갭분의 1.24가 되겠죠? 그래서 0.873 마이크로메타, 즉 873 나노메타의 빛이 방출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진기의 길이가 100마이크로일 때 인접 모드 간 파장 간격을 구해보아라. 델타 람다겠죠? 그 다음에 공진기 길이를 점차적으로 55, 0.5 마이크로로 줄였을 때 인접 모드 간 파장 간격을 구해보아라. 그리고 자연 방출광 범위는 850에서 890 나노메타로 가정할 때 이 안에 존재하는 유도 방출광 개수는 공진기 길이가 100마이크로로 가정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파장은 진공중 파장으로 구할 것.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람다 제로 구했습니다. 873 나노메타의 빛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공진 길이가 100이 됐다. 그러면 이웃하는 파장 간격은 진공중 파장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59 나노메타. 자, 그러면 공진기 길이가 50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2.117. 그 다음에 5마이크로가 되면 21.17. 그 다음에 0.5마이크로가 되면 211.703. 그렇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유도 방출관 개수, 공진기 길이가 100일 때. 자, 요 경우죠? 그럼 요때 이웃하는 파장 간격은 1.059입니다. 그럼 요 안에 몇 개가 들어가냐 이거죠? 그럼 요 안이 폭이 40나노메타죠? 그래서 유도 방출관 개수는 40나노메타. 그 다음에 요 촘촘한 요 간격은 1.055나노메타죠?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38개. 요 안에는 유도 방출광이 38개가 존재한다. 단 공진기 길이가 100마이크로일 때. 공진기 길이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유도 방출광 개수가 줄어듭니다. 왜? 이 간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걸 묻는 겁니다. 간격이 벌어지죠? 이렇게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3번, 4번 같은 경우를 보면 3번 볼까요? 이웃하는 파장의 간격이 21.17입니다. 자, 여기에서 21.17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890 밖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왼쪽을 보면 거의 850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0.5마이크로가 되면 공진 길이가 0.5입니다. 그러면 이웃하는 파장 간격이 211나노메타.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방출광 안에서만 유도 방출이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유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없애버리면 결국 이렇게 공진 길이가 짧아지면 결국 방출되는 파장은 딱 하나가 됩니다. 요 873나노메타 하나만 방출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진기 길이가 짧아지면 단일 모드 발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페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는 다중 모드 발진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진기 길이를 짧게 하면 단일 모드가 됩니다. 이제 단일 모드가 되면 우리가 광통신에 이용할 때 유리합니다. 왜? 하나의 파장, 단일 파장만 보내야지 파장이 다른 신호를 보내면 이게 신호 딜레이가 일어나는 거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딱 한 파장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 모드 발진이 가능해지지만 발진이 대신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문턱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서 정량적으로 구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페브리페롯 레이저 다이오드는 다중 모드 발진이지만 이렇게 단일 모드로도 만들 수 있다. 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또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발진 조건을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